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 소개하겠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꼭 투표합시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점심들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네. 먹었습니다. 네. 내일들 다들 투표하십니까? 이미 두 분? 했죠. 사전 이미 투표. 사전 투표했고. 네.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서울 네, 시민이 저는 인천 아니세요? 시민이라. 인천 시민. 네네. 알겠습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자, 배 수장님 네. 시작해도 될까요? 하지 말라면 안 하실 거예요. 정상근 기자. 쇼미더 뉴스 첫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보궐선거 D-1입니다. 어제 또 마지막 서울시장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죠? 네, 뭐 핵심적인 주제 토론 주제는 이제 내곡동이었습니다만 뭐 이건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고요. 네. 다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오세훈 후보 관련돼서 논란이 된 부분은 이 태극기 집회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 집회에 참석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분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소상공인 매출에 찬물을 끼얹은 주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오세훈 후보는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이 잘못이냐 이렇게 되물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해당 집회 참석은 2019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선 후보 관련해서는 이미 한 번 논쟁이 붙었던 이 수직정원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오세훈 후보는 수직정원 공약 철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공약을 깎아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이 오세훈 후보의 이 재개발 관련된 공약을 얘기를 하면서 이 재개발 계획이 이 용산 참사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내곡동 의혹 이게 끝까지 어제 토론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어제 토론 내용을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안분은 왜 조용하십니까? 거기에 가셨으면 가셨다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에서 네. 대질신문 한 번이면 완전히 다 근데 왜 해결되는 대질신문 그 증인들이 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을 고소 안 하세요? 거예요. 아니 검찰에서 불러야 가서 하지요. 아니요, 스스로 고소하시면 되잖아요. 왜 고소는 다 했고요. 어디에 왜 하셨습니까? 왜 스스로 지금 대질신문을 하자고 그분들이 하잖아요. 아니 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서 당장 해야지. 하시죠. 공신력이 있지요. 다 됐습니다. 그걸 왜 선거에서 그걸 합니까? 잠깐만요. 네, 뭐 사회자가 말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네. 정상근 기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부분? 네, 아까 들으신 부분은 이 내곡동 관련 이제 측량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거기 있었냐 없었냐 이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이었는데 처남이 갔다라고 했는데 이 처남분이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거고 오세훈 후보는 이 대지신문 한 번이면 완전히 해결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선 후보가 그러면 대지신문 바로 하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한 거고요. 이렇게 가다가 서로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규정하면서 또 목소리가 더 높아지기도 했는데 이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이 되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말했고 오세훈 후보는 이 박영선 후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면서 이 후보를 안 내기로 했던 걸 규정까지 바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그 배 수장님 목격자들은 일관되잖아요. 오세훈 후보를 내가 봤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일날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었고 또 반박 반응이 나타나자 또 5일날 다시 한 번 더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명 정도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작지 내곡동 땅 측정과 관련해서 주변에 있었던 이제 생태땅집 사장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 그리고 이제 경작인인데 생태땅 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 그리고 경작인까지 인상착의도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분명히 오세훈 시장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언론 매체에서 정말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뭐 다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지만 일관되게 뉴스 공정에서는 맞다. 오세훈 시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왜냐하면 바로 들어오지 않고 정원에서 잠깐 머무르다 들어오는 오 전 시장을 그 당시에는 이제 오세훈 전 국회의원이었죠. 네.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6년 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신발도 로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기억이 난다라고 증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선거 기간 중에 이 음식이 이렇게 논쟁의 화두로 떠오른 건 또 아주 진기한 사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늘 점심 때 김경래 PD하고 요 앞에 그 해장국집에 선지 해장국 먹으러 갔더니 옆자리에 있는 분들이 야 내일은 생태탕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 하던데 자, 이 국민의힘은 이 생태탕 집이 도박 방조를 한 적이 있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이 내용은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의인이라던 생태탕집 도박 방조로 과징금 600만 원 처분이라는 제목의 이 단독 보도였고요. 해당 생태탕집이 그 2011년 6월에 그 업소 내에 도박을 방조했다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그리고 과징금 600만 원을 처분받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종 좀 한적한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방으로 된 곳에서 뭐 이제 사람들이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이제 그 고스톱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좀 그 안에 식당 손님들이 안에서 이제 고스톱을 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경찰에 걸렸고 이제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가 알려지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 식당 주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이 정치권의 개입이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 2002년 대선 당시 그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엽이 생각난다라면서 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를 이제 협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영선 후보 측 캠프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가 된 게 있습니까, 배 소장님? 선관위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전투표가 지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박영선 후보 캠프 측에서 이제 관계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메시지에 보면은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가 민주당 지지자,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가 많았다는 부분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네. 이것에 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 측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자에게 보냈다는 것은 우리 관계자들 힘을 내라고 보내는 의미지 네. 사전투표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캠프 관계자들. 그렇죠. 캠프 관계자들이죠. 캠프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게 일반인들한테 알려진다면 이건 잘못된 사실을 알리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일단 법 위반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차원은 다른 거죠. 박영선 후보 캠프 측에서 보낸 것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격려와 독려 차원이었던 것이고 선관위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게 정말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 바로 좀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본다는 의미겠죠. 네. 배 소장님. 네. 지금 밖에 김경래 PD가 이 프롬프트에다 이렇게 써서 간결하게 할까요? 배 소장 논평이 뱀 같다는데요. 무슨 의미죠? 너무 너무 길다. 길게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짧게 좀 간결하게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간결. 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야 엇갈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주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막판이 되면은 이기고 있다 또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3%의 박빙승부다. 3%포인트. 그리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막판 역전이 중요하다. 후보자들의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뭐 선거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대로 뭐 15%포인트 많게는 한 20%포인트 압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이제 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냈다는 문자도 그렇지만 사실 선거 때는 이건 자기 지지층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한명숙 때도 그때도 오세훈 후보가 한 20% 여론조사 앞섰지만 그렇죠. 0.6% 차이 결과는 신승을 거뒀다는 거 아니에요? 0.6% 포인트 차이였기 때문에 사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표가 이제 마감이 돼야죠. 네. 2010년 그때 선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새벽까지 아주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던 그럼요. 기억이 네. 납니다. 한 새벽 4시에 강남 3구를 개표하면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게 개표 방송이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는 꼭 개표 방송을 우리 TBS와 함께 밤 1시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출연하니까요. 몇 시부터 나오는데요? 7시부터요.
아 여기 내일 네. 김어준 뉴스공장 개표 네. 방송에 참여합니까? 네. 개탄네.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네. 축하합니다. 꼭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아, TBS 봐야겠습니다. 딴 데는 안 나가시고 TBS에 출연하실 거예요? 오로지 내일 7시부터 밤 1시까지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 쪽 얘기 들어봤고 이제 부산 쪽 상황도 좀 보자고요. 박형준 후보가 2012년에 새누리당 경선에서 성추문 조작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2012년 새누리당 경선 당시에 이 박형준 후보와 유재중 전 의원이 그 경선에서 맞붙었는데 유재중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증언을 했던 여성이 그 어제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증언을 했는데 당시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했던 그 유재중 전 의원 관련 내용은 모두 기획된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추문 허위 폭로를 전후해서 직접 박형준 후보 그리고 박형준 후보의 부인 조모 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 씨는 자신이 허위 폭로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박형준 후보가 그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추문을 거짓으로 증언한 대가로 이 박형준 후보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말도 같이 했습니다. 네, 자녀들이 분양받은 LCT는 이영복 회장이 관리하던 물량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LCT 실질 운영자인 그 이영복 회장의 측근으로 그 LCT 초기 부지 매입과 이 분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이제 최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형준 후보의 아들과 딸이 매입한 이 두 채는 그 LCT 고위 관계자 누군가가 이 따로 빼둔 매물이다라면서 이른바 특혜 분양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거기가 아주 뷰도 좋고 가장 로얄층이라며요. 17층, 18층 거기 네. 위아래층으로. 좋죠. 17층, 18층. 당시 가봤어요 네. LCT 근처에? 멀리서 봤죠. 멀리서. 네. 박 후보 측 입장은 뭐예요? 박 후보의 최모 씨의 사기 분양 발언은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최모 씨가 이제 사기죄로 3년 실형을 살고 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거짓 정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LCT의 최초 분양자는 민주당 시당 사무처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실일 리가 없다. 그런 만큼 민주당이 의혹을 재생산해서 자신의 후보, 자신의 이미지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기 위해서 밑자락을 까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형준 후보 측은 김영춘 후보 전셋값 인상 사안으로 맞불을 놨죠. 네, 맞습니다. 이 김영춘 그 후보가 이 서울 광진구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지난 2014년에 그 전세금을 17% 그리고 2016년에 34%를 올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자가 그러니까 2014년부터 계속 이제 살았던 이 정세를 살았던 계약자가 그 이후로 김영춘 후보가 그 4년간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의 SNS에 글을 썼어요. 그러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이미 4년치를 다 올려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가고 이 새로운 계약자가 들어왔는데 이분하고 계약을 하면서 작년에 14%를 더 올려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드디어 선거 날입니다. 뭐를 챙겨서 어디로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동컵에? 중요합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 가능하고 본선거일입니다. 오후 8시까지요. 재보궐 선거일이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중요합니다. 오후 8시가 중요하다고요? 네,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주시고요. 쳐요? 밑줄 8개. 그럴 줄 알았어. 저는 20개 치겠습니다. 왜요? 20시. 오, 정상근 기자가 훨씬 나았어요, 이번에. 자, 아유, 감사합니다. 사탕 발림 들어갑니다. 네. 아니 이게 정불리가 물먹이게 할 줄은 몰랐네. 알겠습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이 허리케인 데스 끝나고 청취자 문자 소개해드리다가 여행사 다니시다가 권고사직 당하셨다. 그런 사연 읽다가 갑자기 울컥을 안타까운 사연이죠. 했는데 청취자들께서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셨네. 자유의 여진상님께서는 눈물좌 앵디. 눈물좌. 좌. 뭔지 아세요? 어제 브레이브걸스 출연했었거든요. 네. 멤버들 애칭이 그렇더라고. 꼬북좌, 단발좌. 아 있어요. 그게 이제 꼬북자. 이 최고라는 의미 뭐 그런. 배 소장은 무슨 좌가 좋아요? 요즘에 대세는 꼬북자거든요. 저 네. 꼬북자 할래요. 꼬북좌는 이미 그 유정 씨 별명이 롤린, 꼬북자예요. 롤린.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노원구의 그 새 모녀 살해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네. 이 신상이 이제 공개가 됐죠. 네. 경찰 수사위원회에서 이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는데 네, 어제부터 이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범죄가 인정이 된다는 의미에서 신상까지 공개가 된 것인데 지난달 23일입니다. 다들 신문 또 방송을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김태연이라고 하는 용의자에 의해서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범죄 원인이 아직까지 다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모녀니까 이 딸과 좀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25살 남자죠. 김태현 용의자가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얼굴 신상이 이제 그래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기사를 읽다 보면 몸소리 쳐집니다. 정상근 기자. 언니 어떻게 네.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아주 치밀한 범행이었는데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이 배달 기사로 위장한 뒤에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이 큰딸이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사진에 택배 상자가 있었는데 그 택배 상자에 있는 주소를 확대를 해서 본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집에 찾아가서 당시 혼자 있던 그 A 씨의 여동생을 숨지게 한 뒤에 이후에 귀가를 한 모친 그리고 A 씨를 그 차례로 살해를 했습니다. 이 김태현은 범행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급소라든지 이 사람을 죽이는 법 등을 검색을 하고 또 흉기, 갈아입을 옷까지 미리 준비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세 모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이들 모두 이 목 부위 경동맥이 지나는 곳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이후에 좀 가장 놀란 부분인데 그 사흘 정도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면서 네, 맥주나 음식을 섭취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의 각종 메시지나 검색 기록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려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고요. 하지만 김태현은 이 큰딸을 살해하려 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경찰 관계자가 이거는 완전히 전문가가 같다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흉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저지른 범죄처럼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원인이 뭐냐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또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망상장애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보면 이제 과거에 김태현의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보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착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난을 치다가도 갑자기 욕을 하고 화를 냈다. 너무 분노 조절 장애. 뭐 그러니까 연락이 끊긴 친구들에게 잘 지내냐라고 메시지를 뜬금없이 한 통을 보내겠는데 실제로 만나면 너희 집에서 잘 수 있느냐, 오늘 너희 집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친구들을 부담스럽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의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 장모 투기 의혹. 아까 허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 씨가 이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하면서 이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땅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한겨레를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는 2006년 12월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이 농지 2,965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이에 앞서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해서 이 일대 임야 한 16,000여 제곱미터를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이 법인으로도 땅을 사고 개인도 땅을 샀다라는 건데 그리고 최모 씨가 5년 뒤인 2011년 8월에 이들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양평군에 신청을 했고 이것이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받아내서 최모 씨와 최모 씨 법인이 이 800억 원대의 분양 매출을 올렸고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뭐 인정한 모양이에요? 네, 인정하지 않기가 힘든 것이 2006년 6월부터 거의 8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특히 이제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 석연치 않은 용도 변경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양평군의 용도 변경이 있고 난 이후의 행동을 보면은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쪽에서 승인을 확신한 등 농지를 추가 매입을 합니다. 이건 위반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쭉 과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근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또 정치 공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 씨 측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땅을 매입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이 통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결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보궐선거를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한 후에 사실상 정치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검증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고요. 신분증 챙겨서 각자 지정된 투표소로 가시면 되는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까? 뚱커벨 힌트 주세요. 품격 있는 힌트 부탁합니다. 뚱뚱뚱 동벌리 정상 기자. 네, 재보궐선거니까는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후 6시에 마치면 너무 빠른 거죠. 맞습니다. 9시까지 하기엔 너무 늦고요. 이 정도면 품격이 있잖아요. 글쎄요. 네, 모르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